다음 134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단어에 대해서 공부했죠? 혼자 쓰일 수 있는 그런 말을 단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눈물이라는 단어의 짜임을 한번 보자라고 했습니다. 짜임이라는 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자 이 말이지요. 자, 첫 번째 예로 눈물이라는 단어를 보자라고 했습니다. 눈물이라는 단어를 보니 우리가 익숙한 눈과 물이라는 단어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네요. 자, 눈물을 물 대신에 다른 말로 넣을 수 있느냐 보았더니 눈동자라는 말을 넣을 수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눈초리, 눈꼬리, 이런 여러 가지 말들, 눈동자, 뭐 이런 말들 많이 만들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눈물에서 눈 대신에 다른 말을 넣어도 말이 되느냐 보았더니 국물, 또 강물, 소금물, 바닷물, 설탕물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눈과 물은 뒤에 있는 말이 없어도 또 다른 말이 혼자서 잘 쓰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말은 눈이라는 말과 그다음에 물이라는 말이 따로 떨어져 있어서도 각자 자기의 의미를 잘 가지고 있는 그런 말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교과서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보면 눈물은 눈과 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눈을 다시 더 쪼개고 물을 더 쪼개면은 각각 눈과 물의 의미가 사라진다.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정 단위 이상 말을 나누면 의미가 사라지게 된다. 더 쪼개면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라는 거죠. 이때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형태소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단어하고 뭐가 다르죠? 단어는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어떤 가장 작은 말의 단위라고 했어요? 혼자 쓰일 수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였어요. 그 단어를 더 쪼갠 거예요. 더 쪼개었더니 의미를 가진 더 작은 단위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형태소라고 합니다. 이때 소라는 말은 아주 작은 단위를 말하죠. 원소라는 말 할 때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가장 작은 단위를 소라고 합니다. 단어를 더 쪼갰을 때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로 더 쪼갤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형태소라고 한다는 겁니다. 교과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떡이라는 단어는 하나의 단어이지요. 하나의 단어이고 이 떡을 더 쪼개면 우리가 먹는 떡의 의미를 가질 수 있나요? 없어요. 형태소도 하나입니다. 자, 손발을 볼게요. 손발은 손과 발 두 개로 나눌 수 있죠. 자, 붙어서 썼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손발을 손과 발이라는 두 개의 의미를 가진 다른 단어들로 쪼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형태소로 두 개의 형태소로 쪼갤 수 있다. 보리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누면 될까요? 어떻게 그 짜임을 살펴보면 될까요? 보리라고 해야지 우리가 알고 있는 쌀 말고 쌀보다 더 약간 거무튀틱한 이런 것들로 나눌 수 있죠. 그 다음에 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보리, 밥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한 개의 단어, 두 개의 형태소. 날고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날고기.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역시 하나의 단어, 두 개의 형태소입니다. 가위질은 어떻게 나누면 될까요? 가위질로 나눌 수 있죠? 자, 그래서 역시 한 개의 단어, 두 개의 형태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았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주의해야 됩니다. 다 세 개로 나뉘어질 수 있어요. 앗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여러분 앗 대신에 get을 넣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겠다. 의미 같나요? 다르죠? 그러고 보니 앗은 과거의 의미를 가지고 get은 미래 혹은 의지의 의미를 가진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 형태소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똑같이 다의 경우에도 의미가 달라지죠. 보았다 대신에 보았니 한번 해볼까요?
니 하면 뭐가 되죠? 의문을 나타내죠. 하지만 다 같은 경우는 의문의 의미가 없죠. 평범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보호를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얘는 그냥 보호의 경우에는 문장을 끝내지 않고 연결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죠. 이렇기 때문에 다도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의미를 가지면 뭐라고 했죠? 형태소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기 의미라는 말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라고 했는데요. 이때 의미는 어휘적인 의미.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 단어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과, 그러면 사과라는 실제를 가진 어떤 그런 의미를 어휘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고요. 문법적인 의미, 그러니까 과거다, 현재다, 뭐 이런 것들, 그다음 문장을 끝냈다, 연결한다, 뭐 이런 것들의 의미를 문법적인 의미라고 합니다. 이 두 개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 이 두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형태소라고 한다는 겁니다.